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올해 3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급격히 줄면서 상하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소득 분배가 개선될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크게 다른 건데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이 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 고용 참사에 이어서 이제 분배 참사도 이제 3분기째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용 통계를 보기가 이제 두려울 정도인데요. 통계청은 이제 분기마다 이제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5분위로 나눠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이제 20%를 이제 소득 1분위라고 하고 그 위에 20%를 2분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20% 상위 20%를 5분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전체 가구의 이제 3분기 월평균 소득은 474만 8천 원으로 이제 조사되고 있고 소득이 가장 높은 이제 5분위 월평균 소득은 이제 970만 원으로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이제 8.8%나 이제 증가를 한 반면에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소득이 가장 낮은 이제 하위 계층의 소득은 이제 13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제 7%나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위 이제 5분위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1분위 계층보다 5.52% 배나 이제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이제 소득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가 0.83명에서 0.69명으로 줄어들고 그 상용직 비율도 이제 8.2%에서 현재 한 5.1%로 떨어져서 저소득층의 이제 고용은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를 강조하고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이제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 이런 이제 분배 참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실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표와는 달리 실제 이 통계 지표는 괴리 현상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가계소득 이 증감 내역을 다시 한번 이 꼼꼼히 살펴봤을 경우 이 정부 지원금인 이 공적 이전 소득 상위 20%인 5분위가 무려 51%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이 정부의 재정 지원 혜택을 고소득층이 더 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 최저임금 영향으로 이제 1, 2분위 계층은 근로소득과 이제 사업소득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에 반해서 또 이전 소득마저도 이제 고소득층이 더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복지 정책마저도 이제 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소득 성장이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불균형 성장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구 구성을 보면 현재와 같이 이제 보편적 복지를 이제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소득 격차는 이제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만 봐도 그런데요. 소득 상위 이제 70%가 하위 30%보다 이제 아동 수가 1.6명이나 이제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동 수당뿐만 아니라 이제 무상 교육, 무상 복지, 무상 급식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저소득층보다 이제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복지를 받는 이런 이제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이제 1, 2분위의 노인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아준다면은 사실 노인 빈곤 문제도 이제 더 해결하는 데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가 말하는 이제 포용 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이제 증가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저소득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를 두고서 포용 성장의 이제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포용 성장이라는 이제 말은 빌려다 쓰면서도 모든 정책들이 이와 같이 이제 고소득층,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포용 성장에 말하는 결과가 이제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이 취약계층의 소득은 줄고 성장은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이제 비현실적인 가정에 지나치게 이제 낙관적인 희망을 섞어서 만든 이제 허구적인 이론으로서 그 현실 경제에 적용을 하면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시작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적으로도 그러한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현실 경제가 이제 3분기 연속 이제 정부의 이제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이제 아프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책 수정은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잃은 저임금 근로자나 이제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진정성이 이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 정부가 사람 중심 사회라고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현주가 말하는 그 사람에 속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 참사와 이제 분배 참사가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정책 방향을 이제 대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이제 저소득층은 물론 이제 중상층까지 붕괴되고 나중에는 이제 고소득층도 이제 소득이 감소하는 이 총체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데요. 외환위기 때 그 외부 충격으로 이제 발생한 외환위기나 이런 때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이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이 이제 소득이 증가해서 나타난 이런 소득 격차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현 정부가 이제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방향의 전환 없이는 이 소득 격차는 물론 이 분배 격차도 줄일 수 없다.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결국 이 소득 증감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취약계층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순 노무직을 비롯해서 임시직 또 일용직 일자리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정부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로 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들이 주로 이제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나 고용 구조, 임금 체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이러한 결과가 필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주유수당도 단계적으로 빼고 그다음에 업종별, 그다음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의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로 보이고요.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이제 다른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정책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 정부 이제 공약 비용이 이제 한 178조 원인데 여기엔 출범 이후에 다양한 새로운 이제 복지 제도가 이제 더해지면서 한 230조 원에 달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막대한 이제 복지 재정을 쓰면서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인지를 살피고 이제 또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복지 제도는 이제 실효성, 그다음에 효율성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제 엄밀히 따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든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제 인기 영합적으로 이제 복지 정책을 운영을 한다면 베네수엘라나 이제 아르헨티나와 같은 이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으신 것 같은데 보편적 복지보다는 좀 핀셋 복지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KD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규직은 늘었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용역이나 도급 등 이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좀 늘어났고 문제는 전체 고용이 줄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 비정규직제 보호법이 도입 당시에도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도움은 안 되고 이제 일자리만 줄어들 거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KDI 보고서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KDI 보고서를 보면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에 고용 규모도 이제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나 도급과 같은 이런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도 이제 나빠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은 이제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해고도 어렵고 이제 임금 비용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사용 제한 기한 내에 이제 2년 내에 이제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해고를 하기 때문에 고용의 양도 줄어들고 고용의 질도 이제 질도 이제 나빠지는 이런 역설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을 통해서 이 정규직에 대한 과잉 보호를 좀 해소를 하고 이 사용 기한도 이제 2년에서 4년 등 뭐 이렇게 이제 늘려야지만 이제 고용의 질도 개선이 되고 특히 이제 청년과 같은 이제 그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좀 늘어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 가입자가 그 근거로 33개월 만에 증가했다. 뭐 이런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고용보험 이 가입 추이로 질이 좀 나아졌다. 이런 판단을 좀 단언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용의 질이 이제 나빠졌던 이제 반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이제 그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의 초단기 기간이 주 이제 15시간 이하 근로자들 이제 포함하기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7월과 8월에 한 2만 7천 명, 그다음에 9월에는 4만 3천 명의 이제 신규 가입자들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 음식업이나 그다음에 도소매업 등에서도 이제 신규 가입자들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사실 고용 안정 자금이라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동안에 이제 신고를 안 했던 종업원들이 이제 고용 신고를 하면서 신규 가입자들은 이제 늘어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리고 아니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단순 근로자나 아니면 이런 이제 종업원들이 신규 가입을 늘린 것을 가지고 고용의 이제 질이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초단기 근로자가 18개월 이상 18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지만 이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또 사회 안정망이 강화됐다고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보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자의 문턱을 크게 낮췄지만 그 들어오신 분들의 그 내용을 면면을 분석하면 좀 질은 그리 좋지 못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기대와 다른 결과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나 집권 여당들의 초조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아도 이제 모자랄 판인데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정확한 그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 그리고 이제 근거 없는 이제 그 낙관론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개혁이나 이제 규제개혁과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정교한 이제 그 원인 진단과 현실적인 이제 대책을 대통령에 보고를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그 현실과 동떨어진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처방들을 대통령에 보고를 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배를 외치는 현 정부에서 이제 소득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정부에서 고용 참사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대전환하는 이제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이제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그 더 이상 이제 두고 보기에는 상황이 좀 너무 엄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제 상황 또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